네, 저는 본 행사 이전에 앞순서 사회를 맡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저희 언론 전문지 미디어 오늘, 그다음에 시민언론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리고 전국 언론노동조합 이렇게 두 개 단체와 한 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실과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님 이렇게 지금 공동 주최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언론개혁의 뜻을 모으고 있는 의원님들이 후원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 안민석 의원, 윤영덕 의원, 이수진 의원, 장경태 의원, 황운하 의원님 이렇게 후원으로 저희 행사를 후원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우선 저희 좀 앞서서 조금 사정상 빨리 좀 가셔야 할 분들이 있어서 사정이 좀 급하신 분들 먼저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위원장님, 네, 오늘이 오정훈 위원장님 임기 내 마지막 공식 행사라고 하는데요. 네,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오늘의 그 축사 말씀을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오정훈입니다. ABC 유료 부수 인증에 관한 문제점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료 부수 인증이 실질적인 성실률이 98%라고 보고가 되었지만은 문체부의 실사에 의하면 60% 이하라는 그런 그 실사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직 문체부의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ABC 유료 부수에 대한 명확한 그 사실을 밝혀내고 부수 조작이 있었다면 사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제도의 개선 그리고 ABC 협회 해체까지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몇 가지 징표들로 보면 이미 유료 부수 조작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 상황을 빠르게 타개하고 신문 산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ABC 유료 부수 조작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신문산업 전반의 개선으로 그리고 또 신문법 개정, 지역 신문 지원 특별법의 개정 등으로 이어져서 그야말로 신문에 대한 또 신문 산업에 대한 지원의 정책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신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 정책을 하고 있고 그 지원 정책의 기준이 유료 부수 발행 숫자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선진국의 신문 산업 지원 정책은 여론 다양성 그리고 지역 다양성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광고 부수가 작은 언론사들도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론 다양성의 가능성들 열어주는 지원 정책도 함께 고민하면서 수고 언론을 중심으로 한 부수 조작 사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또 이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씀 가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한한 언론개혁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에 초선이시지만 이 언론에 나오시는 거는 네, 재선 3선 못지않게 자주 나오시는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언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셔서 오늘 너무 더 반갑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앞으로 모셔서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언론개혁의 현장에서 더 많이 뵐 수 있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황운하 의원입니다. 오늘의 긴급 토론회 정말 시적절하고 매우 뜻깊은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 역사적 과업이 있다면 물론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또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요. 그거 말고 그건 기본이고 그 외에 21대 국회에 부여된 두 가지 역사적 소명이 있다면 첫째가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사사법제도 특히 검찰, 이 검찰과 오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보수 언론, 검찰과 언론 이 두 기득권 카르텔이 그러니까 이 두 기득권이 카르텔 형성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종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11월 달에 검찰과 언론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은 여러 가지 그 쌍둥이처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최근 들어서 오늘 조선일보가 특별히 문제가 됐습니다만 조선일보뿐이겠습니까?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 메이저 언론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 막강한 막대한 여론 형성 그런 영향력에 비해서 너무나 언론 윤리를 망각한 그 불공정 편파 왜곡 보도가 난무하고 있고요. 이것만 해도 참 기가 찰 일인데 이제는 부수 조작까지 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본 윤리를 망각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침 국회에서 지금 언론개혁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님 오늘 그 축사 말씀해 주셨던데 최강욱 의원 법안 그 발의해서 언론개혁법안이 마침 상정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론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긴급 토론회가 또한 이러한 이 우리 사회에 아주 시급하고 너무 중요한 과제인 언론개혁 이것을 앞당기는 그런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이후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면서 언론개혁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오늘 정말 글자 그대로 긴급 토론회입니다. 그저께 아마 이 토론회를 긴급하게 잡았고요.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또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잡게 됐고, 그리고 주체는 저희가 하지만 주관은 민주시민연대 또 시민단체에서 주체적으로 하시는 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한 2시간 만에 이렇게 공감을 표시해 주셔서 정말 좀 여기는 6분밖에 안 계시지만 저희가 그 후에도 많은 분들이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표해 주셨는데 어쨌건 민주시민단체에서 먼저 주관을 하시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풍부하고 정말 유익한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께 저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름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뭐 저희 오늘 토론회에 대해서 이게 혹시 정치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언론입법 관련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이상한 보도도 나오는데요. 저희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권력 감시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특히 이 공정하지 못한 미디어 시장, 신문 시장 바로잡는 일도 저희는 지금 오랜 동안 해오고 있고요. 이번에 드러난 이 신문 부스, 유료 부스가 조작됐다. 그것도 엄청난 수치로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일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요. 저희가 긴급하게 제안을 했고 그동안 이 문제를 외롭게 취재하고 추적해 오던 미디어 오늘에 제안을 하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또 기자님들 앞으로도 이 문제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진상을 밝혀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 토론회는 사회를 맡으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성 위원장님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이제 소개 받은 저 이용성입니다. 오늘 그 ABC 협회 부수 조작 의혹 관련 긴급 토론회를 이제 개최하게 됐는데 그 이제 핵심은 이제 신문 유료 부스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문 유료 부스가 그냥 이제 사적으로 광고 요금 책정하는 그런 기준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신문 뭐 정부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신문 광고 신문 관계 기금의 지원 이런 이제 공적 지원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조작과 관련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고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철훈 미디어오늘 기자님,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축사도 해주셨는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특별 발언을 해주실 박용합 전 ABC 협회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두 분 토론자분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로 계신 하승수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허찬행 청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 교수님. 예,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발표와 토론 모두 15분씩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이제 질의, 뭐 의견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철훈 미디어오늘 기자님이 오래된 언론개혁 신문 유료 부스 현실화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내는 조선일보 신문지국장이 있는데요. 작년에 통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국에 들어오는 신문의 최소 3분의 1은 파지다. 조중동 세 군데를 합쳐서 절대 150만 부를 넘지 못할 거다. 요즘 신문지국들은 파지를 팔아서 먹고 산다. 파지 양이 가장 많은 곳은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순이다. 파지 수입이 경우에 따라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다. 물론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닐 수 있는데요. 2012년 당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한 달에 2만 부씩 줄고 있다. 지국장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조사하면 유료부스가 100만도 무너졌을 거란 분위기다.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저도 이 취재를 이제 거의 횟수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언론개혁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서 발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그 온라인에서 새 신문지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종이 신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뭐 단열이나
그 유리창 청소, 뭐 과일 야채 보관 용도로 쓰이고 10에서 13kg이 최저가로 5,28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새 신문지 한 번도 뜯어보지 않은 그런 신문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 지국장분들에 따르면 요즘은 이 아파트 한 동에 종이신문 구독자가 1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이라고 하나요? 그 부녀회장 한 분 정도만 보시는 건데 1996년 69.3%에 이르렀던 신문 구독률이 2017년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를 보면 9.9%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년 만에 7분의 1로 급감한 수치였죠. 그래서 이게 곧바로 그 배달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예 배달을 포기하고 파지로만 먹고 사는 신문지국이 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취재한 바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작년에 발행한 2020 언론 수용자 조사를 보면 종이신문 구독률은 6.3%였습니다. 집에서 종이신문을 정기 구독하냐라는 질문에 6.3%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건데, 종이신문 열독률도 10.2%로 역대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ABC협회는 지난 10년간 일간지 유료 부수가 12%가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기간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종이신문 이용률은 80%가량이 줄었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의식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BC협회의 부수 조작 의혹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하고 있는데, 이 결론을 두고 지금 신문업계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가 종이신문 유료 부수 현실화를 넘어서 이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20세기 신문 권력의 해체를 가리키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 11월에 이 일간신문공사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된다 이러면서 ABC협회 내부에서 이 진정서가 내부 폭로가 나와서 이제 진정서가 문체부에 접수됩니다. ABC협회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문체부가 이제 조사단을 꾸려서 이 지난달에 전국 7개 지역 신문지국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서는데요. 이 정부가 신문 부수 문제를 정식 조사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ABC협회가 이제 어떤 곳이냐, 신문사 본사로부터 이제 부수 결과를 보고받는데 이거를 그냥 인증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 20곳 정도의 표본지국을 정해서 직접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사가 주장하는 부수와의 어떤 성실률, 이걸 격차라고 하는데, 이거를 따져서 실제 부수를 인증해주는 국내 유일의 공사 기구입니다. 그런데 2020년 공사 결과 조선일보가 95.94%의 유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즉 100부를 발행하면 96부가 돈을 내고 보고 있다는 매우 현실 불가능한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해 한겨레의 유가율도 93.73%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닌 신문업계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문체부가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후에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문체부의 이 신문지국 현장 조사 결과 모두 9곳의 조선일보 표본지국에서 이 보고 부수는 15만 7,730부, 실사 부수는 7만 8,541부로 이 평균 성실률이 49.8%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ABC협회가 지난해 조선일보 유료 부수를 116만 2,953부로 발표했는데, 이번에 나온 성실률을 감안하면 실제 조선일보 유료 부수는 공표된 것의 절반 수준인 58만 1,476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표본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ABC협회 공사에서 표본 지역국이었던 조선일보 기역지국의 성실률은 98.07%, 니은지국의 성실률은 98.12%였는데 거의 그대로 인증이 됐던 셈인데요. 문체부 조사에서 드러난 같은 이 기역 니은지국의 성실률이 각각 56%와 48%로 ABC협회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국 신문지구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던 심영섭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쪽 업계에서 전문가이신데요. 2020년부터 최근까지 20여 곳의 신문지국을 직접 인터뷰한 결과 이 조중동의 잔지,
이 잔지라는 게 발송은 됐지만 풀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부수입니다. 이 비율이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가장 좋게 봐줘도 36%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기준으로 보면 약 100만 부 정도가 풀지 않고 그대로 버려진다는 의미고요. 심영석 교수 주장에 따르면 만약 구독료를 100% 받는 것만 유료 부수로 판단한다면 유가율이 30%로 떨어지는 일간지도 있다. 경제지는 10%대인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소 좀 충격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준유가부수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편법이 등장한다는 지적인데요. 뭐 6개월 동안 무료로 신문을 넣어주고 상품권이나 현금 살포로 이제 신문을 보게 하는 것들도 전부 유료 부수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들어올 구독료를 산정해서 일단 유가 부수로 책정하고 지대만 납부하는 이 재무 부수까지 고려하면 유가율이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앞서 ABC협회는 2009년에 유료 부수 기준을 정가 일부 80% 할인과 준유가 2개월에서 50% 할인과 준유가 6개월로 개정해서 유료 부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문체부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분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기존 ABC협회 공사는 신문사 담당자들이 일종의 가짜 자료를 만들어서 공사원에게 보여줬고 우리는 확장일지, 배포일지, 수급 내역 등 실제 자료를 봤다,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ABC협회 부수 공사 결과가 허위 혹은 조작일 경우에 설립 허가 취소를 비롯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문체부는 이제 김승원 의원 서면 질의에서 이 부수 공사 절차 이 전면 개선 권고, 그리고 협회장에 대한 주의 조치 등의 협회가 불응할 경우 행정적 지원 중단, 부수 공사 자료의 정책적 활용 중단, 정부광고법 개정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부 부처가 유료 부수 공사 결과를 활용하지 않으면 ABC협회는 사실상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또한 협회 임직원이 부수 공사 과정에 개입해서 공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임직원을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기뉴하게 요청되는 경우에는 설립 허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단가 자료를 보면 이 중앙지의 경우 2020년 발표 유료 부수 60만 부 이상 언론사가 A군이고 20만 부 이하 5만 부 이상은 B군인데 국내에서는 조중동만 A군에 해당합니다. 광고 단가가 A군과 B군과 이제 적지 않은 격차가 있고요. 조선일보는 지난해에 76억 원 가량, 동아일보는 95억 원 가량, 중앙일보는 83억 원 가량의 정부 광고 수입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문체부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를 인용하게 된다면 이 조중동 모두 A군이 아닌 B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군이 아니더라도 A군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때문에 국회에서 이 사안이 진지하게 논의될 경우에는 이 조중동뿐만 아니라 종이신문에 대한 이 정부의 전반적인 광고 단가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 표한수 이사장은 이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처럼 이 유가율이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정부 광고 단가 등급을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언론재단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 ABC협회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그 정부 광고 지출 현황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동아일보는 38억, 조선일보 41억, 중앙일보는 51억 원의 연평균 광고비를 받았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평균 광고비 지급액이 조중동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광고 집행 근거가 사실상 유료 부수였기 때문에 2013년에 당시 교문위 소속이었던 배재정 민주당 의원이 이 ABC협회를 복수로 둘 수 있는 복수의 유료 부수 검증 기간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낸 바 있는데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문제 의식은 계속 있었던 셈인데요. 지금껏 조중동은 유료 부스를 기준으로 자신들의 매체의 영향력을 강조해 왔고 저는 유료 부스가 일종의 상징 자본으로 기능하면서
이 각종 협찬과 광고 영업에서 힘을 발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 무너지는 순간 이 조중동은 이 포털에서 접할 수 있는 n분의 1 언론사가 되는 셈인데요. 조선일보의 경우 매년 전사원 확장 대회를 되게 크게 진행하면서 유료 부스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종이신문을 보지 않는 이 시대에 종이신문의 몰락은 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조선일보가 중앙일보의 제휴독자 서비스를 두고 이 신문업계 전체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라고 사보를 통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가 이제 자사 계열사인 메가박스에서 만드는 이 매거진 M을 신청하는 회원에게 1년치 중앙일보 구독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휴 독자를 10만 명 이상 확보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당시 조선일보의 비판에 중앙일보가 이렇게 맞받아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판매지국 체제여서 부수를 할당해 관행대로 부수를 책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판매 시스템이 직영 체제여서 잘못된 관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ABC 표본 조사가 객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ABC 협회 관련 의혹을 미디어오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보도하고 있는 곳이 중앙일보인데요. 중앙일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비해서 잃을 게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최근의 부수 공사를 보면 계속 그 순위가 조선, 동아, 중앙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한 신문지국장으로부터 2014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조중동의 경우 3일 전 ABC협회에서 방문 사실을 알리면 본사 전산팀이 내려와 실적이 좋은 다른 지국의 독자 관리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다. ABC협회 조사는 엉터리다. 이런 보도를 이제 미디어오늘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014년에 신임 ABC협회장으로 이성준 씨가 선출이 됐고요. 현재까지 이분이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성준 회장의 등장 이후에 신문협회 입김이 거세졌는데요. 2015년 10월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한국 ABC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본사 유료 이 심의 공사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가 자체 집계하는 공사 결과를 ABC 협회가 반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신문사 마음대로 유료 부스를 발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듬해 판협이 주도했던 ABC 제도개선위원회는 신문지국의 부스 공사를 통보하는 시점을 현행 3일 전에서 최소 7일 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구독료 정가의 45% 이상만 수금하면 되도록 유료 부스 인정 기준도 낮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영섭 교수는 이 ABC협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문사 판매국장 중심의 이사회를 바꿔야 한다. 현재 구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부수 인증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지금 ABC협회는 엄밀히 말해 제3자 인증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바 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유료 부스가 아닌 유통 부스, 그러니까 도달률 개념인데요.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신문사들은 유가율을 깨끗하게 밝혀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2002년 당시 이때가 호황기, 신문사들의 호황기였는데요. 당시 조선일보 발행 부스는 237만 부, 유료 부스는 175만 부였습니다. 같은 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발행 부스 205만 부, 유료 부스 153만 부로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과거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신뢰가 생명인 신문사에서 신뢰할 수 없는 부수 결과를 버젓이 발표한다는 데 있다고 보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대단히 자기 모순적이고 또한 언론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어 왔느냐? 저는 신문 사주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떨어진 유료 부수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신문 사주들이 그 통계를 보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부수를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문사주들이 어떤 유료 부수 수치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서 오늘과 같은 어떤 통계 왜곡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문업계 전체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문업계 전체가 일종의 담합 구조를 형성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고요. 유료 부수는 정확히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 신문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유료부스 조작 논란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ABC 협회 그 부스 공사 뭐 개선 방향 두루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문시장 불법 행위 근절 방안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 김승원 의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정철은 기자님의 용기 있는 기사로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앞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훌륭한 언론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진정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개선해야 될 제도, 법령 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은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감시 그리고 견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과 대안 게시 등 언론 본인의 기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하기에 언론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의 자유와 또 표현의 자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언론의 자유 보장이 민주사회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행정부, 법원, 심지어 청와대까지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채널 A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실패한 것은 그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언론에게는 특별한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그간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발행부수 조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언론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고 사회적 공개로서 생각했던 정부와 국민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모든 언론인들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러한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저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또 권한, 권력의 수평적 배분이 우리 민주사회를 앞당기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ABC 협회 언론 부수 조작은 정보를 왜곡시키고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서 기득권에게 부정한 이익을 생기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토대가 됩니다. 또한 그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그 나쁜 폐해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ABC 협회에 대해서는 정철은 기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그 국회에서 제가 현안 질의를 통해 장관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보도된 내용이 거의 사실에 가까웠다는 그런 취지의 그런 답변으로 들었고 현재 조사 자료를 취합해서 정부가 곧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정 기자님이 보도해서 다시 촉발이 됐는데 결국 이 보수 언론들이 발행 부수라든가 판매 부수를 속임으로써 첫 번째는 국민을 속이고 즉 언론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공정성을 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속이는 그런 행위이고 두 번째로는 광고주라고 하죠. 기업체와 광고주에는 국가와 공공단체, 기업체, 또 시민단체, 또 개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광고주들을 속여서 광고를 유인하고 그 자신의 본질에 맞지 않는 과대한 광고를 받는 그러한 형사적인 범행까지도 포함되는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유가 부수 조작 사건에 관해서는
어떠한 것이 법의 위반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부수 조작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첫 번째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신문에 대해서는 신문 발행자가 그 실 배포되지 않는 부수를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 부수에 포함 확대하여 광고주를 오인시킴으로써 자기에게 광고하게끔 그렇게 유인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수 조작 사건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 언론에 대해서, 신문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24조의 2항에 보면 과징금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또 같은 법 67조 벌칙 조항을 보면 이런 행위를 한 자들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벌칙 조항을 두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2% 이내의 과징금과 또 이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은 병행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런 불공정 행위가 공정한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아주 범법 행위라는 것을 우리 법은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PPT 화면 보실까요? 이 기사도 정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요. 대표적인 밀어내기 행태입니다. 그 신문지국에 필요한 부수가 100부인데 신문사가 200부를 보내고 200부에 해당하는 신문값을 요구하거나 혹은 150부에 해당하는 그 신문지대를 요구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신문지 파지를 팔아서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된다는 것이 지국장들의 증언이고 밀어내기 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역시 위반입니다. 다음 그 PPT 화면 보시면 공정거래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이나 용역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그런 공급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 기자님의 이런 취재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신문들의 행위는 대표적인 밀어내기 수법으로서 불공정 행위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처벌 조항이 그대로 중복적으로 또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주인 일반 국민이라든가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 사기죄 범행에 해당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347조 사기죄에서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ABC 협회가 예컨대 조선일보와 공모해서 발행 부수, 판매 부수를 허위 또는 과장되게 등록을 하고 공시를 함으로써 그것을 믿고 광고주들이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혹은 뭐 100만 원에 해도 될 거를 500만 원의 광고 단가를 주고 광고를 갖다가 했다면 그 광고주들은 조선일보와 ABC의 그런 거짓 행위에 의해서 속아서 재산상의 손실을 본 것이고 그 이득은 조선일보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제3자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금액이 이게 수십억 대 혹은 수백억 대에 달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에 아마 그 광고 매출이 1년에 1조 7,600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반만이라도 허위 부수가 조작된 그런 광고 계약이라면 그 광고주들, 국민들이나 기업체의 피해는 한 9천억이라고 할까요? 8천억 정도에 달한다고도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국가를 향해서 어떠한 또 범죄를 저지르는지 보면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지금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난 10년간 국가가 지원한 신문 유통 관련 보조금 순위와 액수를 갖다가 보고 계실 텐데요. 그 순위와 또 한국 ABC 협회가 공시한 유료 부수 순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조작된 유료 부수에 의해서 국가가 물론 다른 요소도 고려를 했겠지만 주로 판매와 유료 부수를 통해서 결정이 많이 됐다는 그런 반증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유료 부수가 조작됐다면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을 위법한 허위의 방법으로 사기의 방법으로 수령했으므로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이 우송료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문이 발행했으면 독자가 볼 수 있도록 그 배달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용도가 이렇게 딱 정확히 지정이 되고요. 보조금을 받는 자는 그 사용 용도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 정산을 하게 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국가에다가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컨대 100만 부를 독자들에게 배달한다고 조선일보가 여기 본 대로 한 40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100만 부가 독자에게 배달되지 않고 예컨대 50%가 바로 파지 형태로 재활용 그 처리장에 팔리게 된다면 40억 중에 20억은 완전히 허위로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금법 위반이고 20억대라면은 이거는 법정 구속이고 실형감이고 아마 오랫동안 감옥에서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중대한 범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또 형사적인 처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그 다음 PPT 화면을 보시면 보조금 관리법 33조를 보시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허위로 받은 보조금 혹은 집행이 안 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법보다 더 훨씬 법정형이 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번에 문체부의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우리 미디어 오늘의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가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입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이 지난 10년간 정부 광고를 수주한 내역입니다. 800억에서 1000억에 가까운 세금이 ABC협회 유가부수 공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위표에서 그 조선일보 유가부수가 절반에 불과하다면 조선일보는 수백억 원의 이익을 편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광고 단가를 정할 때 A군이 있고 B군이 있습니다. A군은 좀 더 많은 신문을 발행하고 유료 판매 부수를 올리는 곳이고요. B군은 그렇지 못한 곳인데 A군의 기준이 발행 부수 80만 부, 그다음에 유료 판매 부수 60만 부입니다. 그런데 이 80만 부와 60만 부에 해당하는 A군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만약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발행 부수와 판매 부수라면 이거는 원래 B군에 속해야 될 사람들이 신문들이 A군에 속하는 것처럼 거짓말해서 A군 광고 단가를 받았으므로 이것도 무조건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주목하는 이유가 B군은 그래도 그 폭넓은 가운데 거기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있는데 A군은 B군과는 완전히 다른 그 광고 단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들이 A군에 속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은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 이제 조중동은 사실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도 겸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방송 시청률에 더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산된 시청 점유율까지 더해갖고 그 영향력을 파악이 되고 그 영향력이 광고 단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분의 말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것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이 돼야 결론을 낼 수 있을 텐데요. PPT 화면 좀 봐주십시오. 일단은 저희 국회에서는 또 문체위에서는 또 저는 ABC협회의 그 관리감독기관인 문체부의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부수공사 절차를 전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협회장에 대한 주의 조치, 또 조작 의심 매체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 그다음에 이게 협회가 불응 시 행정적인 지원 중단, 그다음에 부수공사 자료의 정책적인 활용 중단, 즉 ABC 협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를 위한 정부광고법, 지역신문법 등 개정을 통해서 보조금이나 광고비, 우송비 등을 갖다가 집행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이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한 과징금 부과도 반드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BC협회 지금 지배구조 개편의 문제인데요. 현 이사회 구성으로는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부수공사를 보는 것이 한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개 현재 신문사, 광고주 위주의 지배구조를 변경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 그룹이 ABC협회 이사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영국식 제도로의 개편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국회에서는 광고법이라든가 지역신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부수를 공시하는 거에 대한 공시하는 매체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처벌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 언론인단체에서도 유료 발행부수 조작 매체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든가 지속적인 압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료부수 조작, 그다음에 지국에서 파지하는 정보에 대해서 꾸준한 감시와 고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자협회, 언론인단체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언론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시도록 그렇게 촉구하시면 좋겠고, 정직한 유료부수 공사 제도가 언론 자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 관계에서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이번 일이 단순한 한 번의 토론회라든가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제도와 법령의 변화로 반드시 좀 끝맺음을 할 수 있는, 또 낭비된 세금 환수할 수 있는 그러한 꼭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유료부수 조작 의혹이 밝혀지면 파급되는 신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위법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단위들의 제도 개선 노력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ABC협회 부수공사 관련해서 박용학 전 사무국장님이 특별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ABC협회 사무국장 박용학입니다. 앞서 정 기자님과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 ABC협회 구성원으로서 사실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제가 지금 부끄럽고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할 정도로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그래도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래도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는 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토론이 정해져서 제가 준비를 어제 알았어요. 제가 오늘 와서 어떤 긴급 발언을 한다는 그거를 어제 알아서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 준비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정 기자님이 보도했듯이 제가 이번 내부 진정의 주도자였던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제출했던 진정서를 먼저 제가 간략하게는 아니고 다 읽어드리는 거로 해서 제 특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진정서 제출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 ABC협회 구성원은 한국 ABC협회의 일간신문 공사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구합니다. 그 조사는 검찰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수행해 주실 것을 함께 요청합니다. 이번 진상조사 요청은 그동안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KBS 저널리즘 제2 등 수많은 언론의 합리적 문제제기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광고협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신뢰성 훼손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입니다. 또한 ABC 설립 취지와 목적에 보장되어야 할 독립성을 훼손하고
협회를 불투명하게 운영,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협회장의 독점과 전횡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ABC 제도는 광고 과학화, 합리화를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탄생한 제3자 감사 제도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규정과 공정한 절차에 의한 객관적 부수를 조사 발표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부수 조사 결과는 9천억에 달하는 인쇄매체 광고와 2천억 수준의 정부 광고 집행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정부 광고의 재원은 직접적인 국민의 세금이며 한국 ABC 협회는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수 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한국 ABC 협회를 바로잡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5년간 한국 ABC 협회 일간신문 공사 결과는 신뢰성을 잃었고 공사 과정은 불투명하여 구성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사 기관은 결과로서 외부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고 투명한 내부 절차로 내부의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회는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다음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사원의 배정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공사 계획 단계에서 예상되는 위험과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적합하고 역량과 적격성을 갖춘 공사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공사원 배정이 없는 경우 형평성은 물론 결과의 왜곡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역량과 적격성을 갖춘 공사원이 업무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수 공사에 배정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사원이 업무 중요도가 높은 부수 공사에 배정되어 결과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의도성 있는 공사원의 배정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국 표집은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국을 편의에 따라 선정하거나 교체해 줄 경우 현장 조사와 관계없이 결과는 심대하게 왜곡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단과 표집 지국에 관한 정보를 공사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하며 교체 지국에 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표집 지국의 교체에 대해 공사원이 인지하고 지국 교체에 관한 사유를 공유했습니다. 물론 지국 교체에 대한 관리도 투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 3년에는 신문사의 교체 지국과 교체 지국 수, 교체 사유에 대해서 공사원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의도적인 부수 왜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담당 공사원이 해당 표집 지국을 확인하고 실사 대상 지국의 교체 내역 등을 인지하여 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문사 직원보다 공사 일정을 늦게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부수 차이에 대한 보정 자료 제출은 공사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정 자료의 제출의 주체는 신문사이며 보정 자료에 대해 해당 담당 공사원이 논의하여 보정 자료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부수 보정은 현장 공사 후 발생하는 것으로 공사원은 기존 결론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원은 변경된 결론과 함께 변경된 경위, 이를 입증하는 자료에 대한 검증 등을 공사 기록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정자료 제출을 협회가 신문사에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신문의 경우는 8건의 보정 신청이 받아지는 과정에서 조장과 조원이 보정자료 수용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해야 하나 조원이 알지도 못하고 공사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명백한 부수 결과에 대한 왜곡입니다. 비신문의 경우 보정 자료로 인해 지국 성실률이 93%에서 94.73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기야 협회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공사 결과를 버젓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2020년도, 2019년도분 공사 결과를 보면 A 신문의 경우는 발행 부수 대비 95.94의 유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 신문의 경우는 93.73입니다. 협회는 현실에서 발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항을 가능하다고 하며 조사 결과로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 확인한 사실, 저널리즘 제2에서 이 지국장 증언 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발행 부수 대비 96% 유가율 그 자체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 ABC 협회를 사랑하는 구성원으로서 이 땅의 ABC 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후일의 경계를 삼기 위해서 조사를 요청합니다라고 제가 그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사실은 그 이 부분이 저가 뭐 보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2014년 이후에 이제 공사 업무에서는 저는 사실상 배제가 됐고 그랬는데 그 저도 사실 그 이후부터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그렇게 원활치 않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저도 이거를 안 게 올해 5월달 정도, 4월달, 5월달 정도에 이 데이터를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 자체가 5월달에 했으니까 알 수는 그 정도의 분이 없었는데 사실 그 유료 부수가 그 발송 대비 그렇게 됐다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배달원들이 100불을 배달하러 나갈 때 신문지국에서 100불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문은 종이기 때문에 손망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달원들이 더 여분 부수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뭐 지국에서 파지 장사를 한다는데요. 지국 배달원들도 파지를 좀 더 가져가면은 여분의 부수를 가져가면 또 그걸 본인들이 팔 수도 있으니까 추가를 요즘은 더 원한다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분 부수를.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5% 정도 안팎이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국에서 배달을 하더라도 또 그 배달한 게 또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국에서는 예비지라고 해서 그런 걸 대비하고 확장 대비하고 그런 목적으로 약 한 5% 정도 안팎을 나눴습니다. 그거는 뭐 운영상 꼭 필요한 부수고요. 마지막으로 ABC 협회는 유료 부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신문지국에서 100% 다 수급을 못 합니다. 제가 실사를 다닐 때도 한참 좋을 때인데 2002년, 2003년도 이때도 잘 되는 지국이 93% 정도 수급률을 보였거든요. 지금은 90% 이하입니다. 좀 더 사정이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그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약 한 20% 안팎으로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수 자체가 결과하는 것 자체가 그냥 존재할 수 없는 그냥 그런 부수를 우리가 스스로 발표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한지도 사실 내부에서 제기된 지 꽤 오래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지난번 저는 이제 지금 외부에 있지만 지난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조사 왔었을 때 오히려 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식으로 했다고 전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는 조직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박영학 국장님, 뭐 부수공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상에 한 4분 정도 쉬는 걸로 되어 있는데 4분 정도 쉰 뒤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진행하라는 그런 정갈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냥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승수 변호사님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뭐 정철은 기자님, 김승원 의원님 발제 잘 들었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뭐 들으면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또 박용학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좀 이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가능한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의 발제와 또 박용학 국장님 말씀과 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좀 토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이제 유가부수 조작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고 이 국가기관들이 공권력 기관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법적인 평가와 처리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측면 하나는 이제 뭐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유료부수 조작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형사상으로는 세 가지 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앞서 김승원 의원님도 말씀하신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광고하고 보조금 두 가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정부 광고는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부 광고 단가를 책정할 때 이 부수가 뭐 일종의 참고 자료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아까 김성원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 광고 단가를 보면 군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조작이다. 조작의 규모가 그렇다면은 이거는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 광고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보조금 부분은 당연히 이 허위 자료를 가지고 신문 우송비 같은 보조금을 타냈다면 그건 당연히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언론진흥기금에 요 신문에 대한 수송비, 우송비 보조금이 올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언론진흥기금은 당연히 공적인 기금이죠. 국민 뭐 일반 회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언론진흥기금에서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인 신문사들이 허위 자료를 내고 보조금을 더 받아갔다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국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일단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앞서 김성원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보조금이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형법 외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를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신문 우송비 같은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부수를 만약에 허위로 국가에 신청을 했다면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허위 자료를 냈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료집 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신문업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뭐 기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내용입니다. 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고시를 했는데 앞서 김성원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신문사가 이제 광고주들을 어떻게 보면 좀 기만한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단지 정부 광고만이 아니라 민간 광고에 대해서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이 세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다 성립할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서 당연히 이제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면은 이제 과징금이나 여러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공정거래법상 당연히 과징금 부과는 가능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는 동시에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을 이미 지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환수가 가능하고 환수는 그 금액만이 아니라 제재 부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경우에는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3억을 허위로 받아냈다. 그럼 3억을 반납하는 것과 함께 5배까지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면 안 되니까, 부정하게 받아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금액에 대한 환수뿐만 아니라 제재 부과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준상으로는 5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ABC 협회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가 있는데요. ABC 협회에 대한 행정처분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설립허가 취소를 하는 게 너무 마땅한 사안인데 그걸 안 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협회 직원분들의 이제 고용 승계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가 상당히 좀 잘 풀어서 어쨌든 이 설립 허가를 취소를 하든 아니면 현재 이사진들이 다 교체되고 새로 이사진을 구성하든 이거는 행정청이 감독 권한을 잘 행사해서 저는 좋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제 만약에 공권력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고발 같은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작년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이 예산 낭비가 워낙 심해가지고 예산 사기죠. 예산 사기가 워낙 심해가지고 요구해서 불충분하지만 만들어진 법률이 공공재정 환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칭 공공재정 환수법. 정식 명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엄청 긴데요. 약칭이 그냥 공공재정 환수법입니다. 일종의 보조금 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반환과 함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강제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행정관청이 안 움직이면 뭐 국민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 공공재정 환수법에 의해서 작년부터 이제 국민들이 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의해서 행정관청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가 하나 더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사안의 어떤 이 사실관계를 좀 더 검토해서 고발이라든지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어떤 이 공공재정 부정 청구죠. 부정 청구에 대한 신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허찬행 교수님이 토론 이어주시죠. 네, 허찬혁입니다. ABC 제도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져 왔었고요. 다만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주목받는 계기를 통해 갖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정철훈 기자님 그리고 김승원 의원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 의식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오늘 그 몇 가지 이렇게 대표적인 워딩들을 꼽아 보니까 뭐 조작, 형사 고발, 수사 의뢰,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처벌하고 뭐 사기 굉장히 좀 강력한 워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토론자로 이렇게 초청받은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난해 그리고 2년 전 계속해서 신문 유통과 관련한 조사 연구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뭐 현장을 가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신문이 어떻게 수송되는지, 그리고 또 신문이 정말 그 배달지국에서 어떻게 배달이 되는지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의견도 듣고 현장의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선 약간의 저는 좀 이견이 있어서 요 짧게 코멘트를 하고 저의 그 토론, 본격적인 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송비하고 수송비 지원은 어떤 신문인지 그 신문의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점점 더 독자 수는 줄어들고 배달 구역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수는 줄어드는데 특히 한계 지역일수록 그 독자들은 신문을 필요로 해도 더 이상 배달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 이 우송이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송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신문 부수가 줄어드는데 원거리까지 트럭을 한 대 운영해 갖고 신문을 그 수송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런 그 공동 수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송비를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통 부분은 신문사의 그런 그 부수 규모랑 상관없이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가 신문사들이 한통속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갖고 특정 신문사들이 뭐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런 문제는 좀 그 사실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었고요. 어느 특정 신문사만의 문제는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정 기자님께서도 발제 말미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느 특정 신문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모든 신문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그러면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공사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 실사를 하는 그 공사원들이 왜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엉터리 결과를 조사를 했느냐, 뭐 이렇게 좀 그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 공사원 개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 ABC 제도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그 문제점들, 왜냐하면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송이나 우송 등등 뭐 유통에 있어서 이 모든 신문사들이 현실적으로 본인들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신문사가 주도적으로 앞서서 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비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ABC 제도라는 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ABC 제도가 이런 신문 산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불공정 또 비효율적인 것들을 이끄는 하나의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구조적인 문제에 좀 더 첨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ABC의 그 기능과 위상인데요. 현재 정부 광고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뭐 수행하는 그런 광고 집행이라든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언론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자격 기준에 ABC 회원사로서의 가입이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싶고 또 뭐 지원을 요청하고 싶으면 반드시 ABC에 가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앞서서도 뭐 발제해서 지적해 주셨듯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또 뭐 광고 집행 그런 그 단가 기준들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메이저가 됐든 부수가 적든 지역 일간이든 상관없이 최대한으로 자기네들의 그런 그 부수들을 좀 부풀리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홈페이지에서 그 확인한 결과를 보면은 회원사가 ABC 협회 그 회원사가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 946개, 이 중에서
일간 신문만 놓고 보면은 한 20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과연 그 200여 개에서 한 표본지국으로 24개 정도 한 신문당 공사원 20여 명이 그 2일 1조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24개면은 거의 5,000개 지국을 1년 동안 그 실사해 갖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그 정밀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인데요. 정관에 보니까 이사는 5인 이상 50인 이내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회원사 중에서 또 추천을 받는데 그 회비 청구 회비 전체 총액 중에서 10% 이상 그리고 출연금 10% 이상을 납부한 단체가 추천 자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신문사가 자기네들이 부스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ABC 협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검증을 받는 쪽에서 감사를 받는 쪽에서 뭐 과반 이상의 그런 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신문사의 그런 그 이해들이 과다하게 대표되고 또 의사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사회 구성에서 좀 그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광고주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이런 그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서 추천을 받아서 할지는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러니까 그 5인 이상 50인 이내에서 뭐 신문사가 45명이 돼도 사실상 정관에서 뭐 그런 위배되는 게 아닌 것이죠. 현재는 신문사들이 어찌 보면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신문사들이 과도하게 이사회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구조다라는 점들을 좀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표본지국 두 번째는 감시나 그런 검증 기구가 없다라는 것이 제가 이 현행 ABC 협회 운영 또는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표본지국을 선정하는데 뭐 할당, 층화 임의 추출 방법으로 그 표본지국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공사 보고서도 그렇고 표본지국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됐는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정 과정에서 아무도 참여할 수가 없고요. 결과 보고서에도 그런 그 절차 같은 것들이 없고 심지어는 기록도 없습니다. 랜덤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아무 기록도 없는데 그거를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같은 그 현실에서 나올 수 없는 뭐 98% 어떤 지국의 경우에 이런 그 유가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 감시되고 좀 검증되어야 되느냐? 회장 직속에 바로 그 인증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인증위원회가 그 통계 관련해 갖고 그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서 보면은 인증위원회가 그 구성되고 운영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감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감사 리스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사가 우리는 100부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뭐 90부밖에 인정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좀 다소 적다라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죠. 근데 100부라고 보고를 했는데 120부라고 실사를 하면은 어느 신문사가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감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인증위원회가 운영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작동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98%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인증위원회에서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를 검증을 했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은 감시나 그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도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행 ABC 제도 효용의 문제,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이미 뭐 그 이사회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구조고, 왜냐하면은 뭐 과반 이상 신문사 쪽에서 그 결정을 하면은 의결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 참여에도 뭐 거의 하지 않는 추세. 더더군다나 ABC 협회의 그런 그 인증에 있어서의 뭐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뭐 참고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이 효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종이를 그 인쇄를 하고 신문 인쇄를 하고 또 수송 비용을 들여서 또 실질적으로 구독자에게 가지 않는 신문들을 수송을 하고 이런 어떤 비효율이라는 것이 신문사 자체적으로도 알고 있고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추정해 보면 정 기자님께서도 발제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판매국장이나 경영진들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인쇄도 줄이고 수송도 줄인다면은 진짜 현실적인 부스를 가지고서요. 그렇다면 비용도 세이브가 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신문사든도 자기가 먼저 그런 실질적인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사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자율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BC 제도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제도의 개선 방안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크게 저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ABC 아까 뭐 설립 취소도 뭐 고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강력한 의견도 있으셨습니다만은 현행 ABC 협회를 개혁해서 신뢰할 만한 그런 그 부스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방안.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현행 구조를 그렇게 그 관행화하고 고착화시킨 책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거치가 분명하게 결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뭐 정관 개정을 비롯해서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그 거버넌스를 좀 개선하고요. 인증위원회 외부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를테면 뭐 이사회의 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 뭐 또는 그 관리 감독기구에 뭐 일정 위원 이사들이 그 참여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리고 인증위원회의 그런 외부 참여자들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 갖고 인증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시키고 강화하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현행 ABC 협회를 개혁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아예 제도 현재 ABC는 뭐 개혁 수준에서 더 이상 그 기능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제도적인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겠죠. 현재 그렇게 그냥 뭐 가공한 자료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유가를 인정해 주는 것이 실효성도 없고 과도한 어떤 사회적인 비용도 초래하고 심지어는 오늘 이렇게 그 지적하셨듯이 이거 완전히 조작이고 사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처럼 실질적인 그 유통 부스를 인증할 수 있는 규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찌 보면 뭐 준유가라고 해갖고 뭐 세트지 한 신문에 그 딸려서 이렇게 두 개를 제공해줘도 유가로 인정을 받는 시스템인데 그것보다는 돈을 지불하고 보든 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보든 실질적으로 발송 부수가 있으면 그 중에서 지국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독자들에게 그게 무료가 됐든 도달하는가 이런 어떤 기준을 좀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서는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또 한 가지는 정말 철저하게 그런 유가율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신문사의 그런 합의와 또 협조가 전제되어야 되겠지만 지대라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지국에다가 신문사가 발송하면은 요청을 하거든요. 몇 부를 발송했으니까 그 신문 중에서 몇 부의 지대를 받습니다. 그럼 지대 청구서 그리고 뭐 지국에서는 그 지대를 납부한 영수증 이런 것들을 통하면 현실적으로 유료 부스라는 것은 정말 뭐 투명하고 또 신뢰할 만하게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의 방식보다는 더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제도적인 규칙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의미 없는 ABC 그런 그 회원 가입 유무 또는 뭐 유효 부수 이런 걸로 이제 군을 나누는 정부 집행 광고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언론 지원 사업에 대한 자격 기준들 이런 것들을 다른 수단으로 좀 더 합리적인 지표로서 개선하는 방안들 그렇게 이제 규칙을 변경하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뭐 질문이나 의견을 듣고 발표자 토론자분들의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김승원 의원님이 지금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먼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정말 좋은 말씀, 네, 건의 제안 정말 잘 들었고요. 오늘 사실 국회에서 이제 여러 위원회에서 상임이라든가 법안 소위 등이 열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오늘 이 제안해 주신 좋은 의견들 반드시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언론도 하나의 생태계라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정한 룰 속에서 자유롭게 어떤 취재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를 누리셔야 되는데 어떤 ABC 협회를 통한 어떤 왜곡된 그런 정보가 언론의 생태계를 흐리고 특히나 약간의 거대한 언론이 승자승 독식하는 그런 구조로 흘러들어서 뭐 국가 보조금이든 광고든 그런데 이렇게 집중 편향되는 그런 지금 생태계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뭐 제가 오늘은 여기서 발표는 안 했지만 신문법 개정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재한 것들이 편집권의 독립을 갖고 사주로부터 편집을 하는 그런 독립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 그리고 어차피 언론과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는 또 주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부조리라든가 그걸 비판하면서 대안을 형성하는 소중한 기능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그런 것도 고민하고 법안으로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양쪽의 균형 잡힌 일을 통해서 저희가 비판할 거 또 바로잡힐 건 바로 잡으면서도 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고민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자주자주 소통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시간 관계상 한 질문이나 의견 한 3분 정도 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언론 풍토 바로잡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소위 다 메이저 신문 위주의 문제를 다 제기하셨고 대응하고 계신데요. 지금 ABC 협회에 제가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아까 전국의 일간지만 해도 200개라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제가 오늘 자료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일간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신문들은 그 신문 진흥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록 요건도 채우지 않는 일간지라고 하면서 뭐 사실상 주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신문들이 버젓이 ABC 협회에 좀 등록이 돼 있고 그런 신문들도 물어보니까 ABC 협회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하면서 바로 이제 기업이나 또 지자체에다가 광고를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30% 이상의 자체 취재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보도 자료만 갖다가 옮겨놓고서 신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 유사 언론 행위, 더 심하게 말하면 거칠게 말하면 금품갈치 사이비 행위를 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계에서 민원연 그리고 언노조, 기자협회
이런 그 신뢰성 있는 공적인 언론 단체에서 이 부수 조작의 문제를 드러나지 않은, 하지만 더 널리 퍼져 있어서 피해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중소, 특수 이런 신문으로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어떤가 합니다. 이 의견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박용학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언론들이 있습니다. 군소 신문들, 이들이 보통 수백 부에서 수천 부를 낸다고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실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환경일보라고 있습니다. 이 대한환경일보가 5,184부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우리 협회에 가입하고 부스복을 한 그 신문사들은 아무리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다 일일이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한환경일보도 아마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고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미흡한 부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예. 또 질문이나 의견 주실 분 말씀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 발표자하고 토론자분들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은 해주시죠. 제가 발제를 준비하면서 ABC협회 관련 기사를 언제 처음 먼저 썼을까 찾아보니까 2012년 12월이었는데요. 그 뒤부터 제가 가졌던 그냥 고민 내지는 문제의식은 도대체 유료 부스가 몇 부일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뭐 유료 부스 말고 시청률도 관심이 많아서 시청률 관련된 기사도 좀 썼는데 뭐 조선일보는 한겨레든 뭐 중앙일보든 도대체 집에서 돈 내고 보는 독자가 몇 명이나 될까? 정말 정확한 유료 부스가 몇 부일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계속 이 건을 들여다봤는데 알면 알수록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 조사 방식도 그렇고 공사 과정도 그렇고 그 부실한 부분들이 좀 보였었고 그래서 관련한 기사를 계속 써왔고 그 결과 이제 뭐 오늘에 이른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토론회는 내일자 주요 일간지 신문 지면에는 등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냥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상식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부수 공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년 전에 가졌던 도대체 유료 부수가 몇 분지 그 궁금증을 이제는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국장. 아까 제가 법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철웅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런 이야기들도 내일 언론에 신문에는 아마 거의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업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약품을 만드는 업계에서 거의 그러니까 그 업계의 많은 회사들이 약품의 효과를 실제보다 2배 이상 2배 정도 과장해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을 팔아왔다.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이익을 얻어왔다. 만약 그런 사건이 터진다면 그게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회사가 그렇다면 뭐 모든 언론이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형법, 보조금 관리법, 뭐 공정거래법 다 이런 법을 한번 다 잣대를 들여다보겠죠. 실제로 그게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법이라는 게 뭐 그중에 어떤 부분은 요건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다 검토는 해보고 언론에서도 이게 무슨 법 위반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저는
언론이라고 해서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사기업보다 더 공공성이 있고 투명해야 되는 게 저는 언론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기업들을 보면 일반 사기업보다 못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어쨌든 일반 사기업보다 투명하지도 못하고 법도 안 지키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업들인 거죠.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이 ABC 협회를 문제, 또 이렇게 유료부수 조작 의혹 문제, 이런 문제를 한국의 언론 기업들을 정말 우리가 일반 사기업 수준에서라도 그 사기업보다 더 훌륭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 이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쏟아질 사회적 비난, 여론의 비판, 이런 것들을 그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언론 회사들이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의 평가를 받을 부분은 법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사 기자분들에게도 제가 좀, 기자분들이나 내부 종사자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언론사 기자분들이 다 그냥 다 기사 쓸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어떻게 실리든 간에. 근데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언론들은 너무 제한돼 있다는 건 쉽게 말해서 자기 회사니까 봐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의 역할은 아니죠. 자기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 회사 내부에서 싸워야죠. 기사를 못 쓰면. 그건 저는 뭐 보수든 진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유료부수 조작 의혹에 연루된 언론사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기사를 못 쓴다면 최소한 자기 언론사 내부에서는 문제 제기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좀 썩은 부분은 정리하고 도려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뭐 보조금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문 우송비나 이런 것도 보조 사업자 공모 신청서를 보면 발행 부수하고 유료 부수를 다 적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보조금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게 보조금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세부적으로 좀 더 자료를 보고 문체부 조사 결과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부에 내는 공모 신청서에, 보조금 신청서에 그런 데이터들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허위라는 거지 않습니까? 허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조작되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기 때문에 이게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ABC 협회 사무국장으로서 이 자리에 앉기가 너무 불편한 게, 다들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또 조사하기도 어렵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문체부에서 조사했던 거는 아마 비교적 정확하게 조사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것도 조사하기가 어려웠으면 아마 그런 얘기도 못했을 겁니다. 그 조사, 뭐 정 기자님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ABC 공사원들은 어떻게 했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인터뷰한 걸 제가 봤거든요. 이거는 ABC 사실 조사 가능하고요. 또 실제로도 그 신문사에서 뭐 이것 때문에 2달 정도 일을 전폐하고 자료를 만든다는데, 사실 검증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로 자부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은 확인하고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이게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조사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 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제가 2008년부터 사무국장이 돼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입사하면서 공익적 조직으로서 뭔가 그런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제 느낌에는 이 ABC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제 나름대로 그 열정을 쏟아서 그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서 2009년 이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거는, 제가 우리 공사원들이한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 없는 부스를 아무도 모르는 부스를 산출해내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스를 공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 공인 자체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누구나 예측하는 그런 부스를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거다를 하고 사실 경험이 없어서 초창기에는 좀 우리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그 광고회사에 연락을 해서 매체 담당자 책임자한테 꼭 그 평가를 받거든요. 우리도 사실 우리 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유료부스가 진정한 유료부스가 얼마인지를 다들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 같고 정 기자님도 궁금해하시고 이 분야를 10년간 취재했더라도 그런 궁금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이게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고 활용하는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부스인지 여부를 항상 따져보고 또 혹시라도 좀 잘못될까봐 또 우리도 나름대로 노심초사하면서 그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가 그때 2012년에 그 광고회사 책임자가 저한테 딱 그 전까지는 뭐 제가 물어보면은 별다른 시큰둥한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딱 그 얘기를 저 할 때 너무 좋았었거든요.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표현을 듣고 그래 보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또 정보를 서로 신문사끼리는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아주 정확한 부수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70만 부, 75만 부, 뭐 85만 부 이런 식으로 서로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던 거는 모신문사에 있는 어떤 분이 연초인데 경쟁사 신문의 그 업무 계획을 보고서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여긴 이렇습니다. 라면서 그 정도로 이렇게 보니까 상호 이렇게 정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고 우리가 한 거에 대한 평가를 그때그때 다 하는데요. 제가 들었던 거로는 마지막 그 한 2012년, 13년, 14년 정도 직전까지는 저한테 얘기한 게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자기들이 평가했을 때는 그냥 ABC가 아주 허수는 아니고 거의 비교적 정확하다. 어떤 때는 조금 얼마 전 1, 2% 더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손해 보는 경우도 있다. 근데 더 나올 때도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저한테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듣고 했는데 너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냥 저에 대한 변호 내지 변명으로 그냥 넋두리처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종이신문 조사 연구를 하면서 그 가장 많이 주변으로부터 듣는 얘기가 누가 요즘 종이신문을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오늘 뭐 ABC 문제 제도 개선을 비롯해서 토론회에서 아마도 종이신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디어 뉴스 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언론 시장에서 산업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것들이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께 사회적으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신문 산업에 있어서 그 ABC 제도가 무관하지 않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좀 그 개선돼야 되는 하나의 그 중요한 기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현행 제도의 대폭적인 개혁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ABC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뭐 특정 신문사만의 문제일까 신문사 전체만의 문제일까 거기에 좀 저희도 사회적으로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지속되어 온 문제지만 주무기관이 감독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안 되고 방치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역시 뭐 정부 또는 뭐 국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정부 광고라든지 어떤 중요한 지원 사업에 있어서 ABC 그런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은
그동안 문제가 지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역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그 자성부터 출발을 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신문 산업 전반, 특히 이제 ABC 제도에 그런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의혹으로만 남아 있었던 그 유료부스 조작 관련된 것이 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그 부스공사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들도 이번에 좀 오늘 토론회가 계기가 돼서 좀 바로잡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그 참여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바쁘신데도 참 그 청중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